캔들이 가장 중요하죠. 흐름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시면은 계속 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본체는 캔들이에요. 캔들. 아시겠죠? 캔들 이평선 거래량. 이 세 개만 보셔도 된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훈련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타 매매를 하면서 이제 관심 종목을 잘 뽑아놓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유로 좋은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선택하실 때, 이게 맞나? 이거 고르면 되나? 이제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다라고 좀 딱 집어서 판단을 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 단타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종목인지 자세하고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심 종목만 잘 골라도 그 안에서만 매매를 잘해도 굉장히 좀 편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종목도 좋은 것 같고 저 종목도 좋은 것 같고 일단 뭐 상한가가 나오면은 다음날 갈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공부하는 과정에는 이게 괜찮은 것 같고 저게 괜찮은 것 같고 그러지만은 나중 되면은 이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종목은 상승을 할 종목이고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다만 이게 바로 가느냐 아니면은 좀 쉬었다 가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만 조금 헷갈릴 뿐이지 확실히 갈 만한 종목들은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것들인지를 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일단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 전고점 돌파 여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이미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미 이 상한가 간 다음 날에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쭉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를 어느 정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눌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 진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상한가가 만들어진 날에 종가 위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좀 따라둬야겠다라는 판단이 이미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강하게 갔었던 종목들을 이제 몇 개를 보자면 대화제약이 있었고 S24 노벨상 테마로 여기 전고점을 점상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 나이백도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제가 이야기한 조건과 거의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다 놓고 언제든지 이제 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놓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티웨이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이 전고점을 넘어갔을 때 티웨이 홀딩스나 예림당 이런 종목들도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 맞는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개를 설명드린 거예요. 이 장대 양봉의 출현 여부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상한가를 만들거나 주가를 20% 이상 순식간에 끌어올리려면요 일반 개인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개입을 했다는 건데 이제 뭐 하루에 5%씩 10%씩 올라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그 상승을 하는 주체가 이제 조금 좀 불분명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최소 20% 이상 이 장대 양봉이 발생한 종목 안에서만 좀 매매를 하는 편이고 이제 이런 종목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꾸준하게 터져줘야 되는데 처음에 장대 양봉이 섰을 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죠? 눈알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장대 양봉도 나왔는데 신고 거래량도 터진 거예요. 거래대금이 1000억 정도가 터진 거죠. 자, 요런 흐름이면 더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은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100억, 200억 뭐 어떤 거는 이제 몇십억으로 상한가를 만든 종목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는 아예 안 봅니다. 그냥 매매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래도 최소한 500억 이상은 이제 거래대금이 터져야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이제 더 이제 좋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과 거래량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료가 없는 종목은 거의 없긴 하지만 조금 좀 확실해 보이는 재료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대화제약이나 오늘 뭐 갔었던
어떤 뭐 페트론이나 어떤 어제 오늘 잘 갔었던 종목들은 비만 치료제 이슈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이 테마가 확실하게 보여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종목이 한두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최소 5종목, 10종목 정도는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줄 때, 최근에는 TA항공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TA홀딩스 그리고 이제 TA항공, 대명 소노시즌, 예림당 이렇게 테마가 발생을 해서 동시다발로 같이 그룹으로 움직여줬고요. 이런 거는 이제 누가 봐도 테마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테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엊그저께는 이제 노벨상 이슈로 인해서 예스24 그리고 한서예스24 그리고 뭐 컴퍼니 K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개 뭐 제지주까지 해서 또 확실한 테마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테마가 보이는 종목들을 일단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한 종목 두 종목이 테마가 만들어진 것들 또는 예전에 만들어졌던 거 재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힘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게 좋다. 근데 테마는 새로 나온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벨상은 새로 나온 테마잖아요, 이왕이면은. 그리고 이제 그 경영권 분쟁도 새로 나온 테마고, 그죠? 그 전에 이제 뭐 있긴 했었지만은 어쨌든 다 같이 움직이는 테마로, 그리고 그 비만 치료제도 전부터 움직이긴 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재료,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하면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횡보 기간입니다. 크게 간 종목들의 이제 공통적인 이제 특징을 보면은 횡보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도 조금 크게 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화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때 잠깐 시세가 나고 이렇게 이제 긴 박스권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가고요. 요거는 이제 이때부터 본 거긴 한데 사실 이때는 뭐 이렇게 많이 갈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합니다, 보통은. 근데 어쨌든 간에 단서를 잡자면 횡보 기간이 이렇게 긴 종목들을 이제 보면 좀 더 이제 확률이 높아진다.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예스24 같은 경우도 이제 횡보 기간이 좀 길었죠. 그리고 이때 좀 굉장히 많이 흔들긴 했었는데 이때는 다른 이슈로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근데 어쩌면 이때 뭐 세력들이 매집을 잘 해놔서 이렇게 뭐 크게 간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림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길게 이제 횡보를 했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잘 갔었던 종목 중에 인스코비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횡보 기간이 꽤 길었고요. 예전에 잘 갔었던 제닉도 보시면은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하이트론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때는 이제 정지 기간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개미들도 많이 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좀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영풍정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긴 횡보 기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횡보 기간이 조금 길었던 종목들이 크게 갈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도 항상 늘 두고 언급해드렸던 예스24나 뭐 예림당이나 얘네들은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재료 소멸로 끝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눌린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인제 올렸는데 여기서 한 번에 다 털고 나온다? 요거는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한 번 더 올려서 여기서 이 밑에서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요 근처까지 가든지 해서 한 번 더 털어야 얘네들이 물량을 다 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좀 극단적으로 누르는 거는 어떤 개미들을 털기 위한 그런 구간으로 보고 오히려 이제 매매 대상이 되는 거죠. 뭐 예스24도 마찬가지고요. 자, 점상 요때 뭐 긴 윗꼬리를 만들었지만은 얘네들이 언제 다 털고 나왔겠습니까? 이때 개미들 탈 시간이 없었을 텐데,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다가 어느 순간 또 뭐 더 올라가던지,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거 책 팔아서 얼마나 남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주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냥 이제 그게 맞는 것이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맞다 안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력들이 올리고 있고 그냥 이제 차트의 흐름이나 모양이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냥 저는 이제 거기에 탑승하면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은 5일선을 절대 깨지 않는 종목을 좀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매매했었던 종목 중에 이제 대화제약이 있었는데 5일선을 이제 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종목들이 지금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일선이 있죠. 근데 초반에는 완전 깼다가 올리고 바로바로 깼을 때 바로바로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흐름까지는 깨지 않았다라고
종목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5일선을 이탈을 했지만 바로 올리고 이탈을 했지만 바로 올리는 종목은 저는 5일선을 깨지 않은 종목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런 애들이 있어요. 차트 잘 만들다가 5일선을 깼는데 못 올라오는 애들, 요런 애들은 매매 대상에서 저는 이제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을 뭐 이런 종목은 지금 5일선 안 깨고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5일선 안 깨고 가고 있고, 행보기가 어느 정도 있고, 장대양봉도 나왔고, 저는 이제 이 종목은 그냥 좋게 보는 거예요.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잘 고르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리고 스타 메카닉스 내일 다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거래대금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매수 대상에 올려놓을 수도 있는 종목인 거고, 못 올라오면은 이제 제 기준에는 안 맞는 거고요. 보락 같은 경우도 오늘 깼다가 이제 올렸다가 또 다시 이렇게 쭉 빠졌는데, 아직은 제가 이제 매매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에 있는 종목이 맞는 거고, 하이소닉도 지금 5일선 안 깨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PA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제 기준에는 아직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이에요. 코퍼스 코리아는 제 기준에는 이거는 매매를 못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른 거니까.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한테는 이 연예인이 좋은 사람이 있고 이 연예인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매매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차트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예뻐 보이는데 이게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최대한 좀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달리고 있는 말 이런 느낌이 드는 종목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예림당도 아직은 괜찮아요. 이제 오늘은 깼으니까 내일 올리면은 저는 이제 매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컴퍼니 K는 요거는 이제 조건은 가능은 한데 이제 뭐가 문제냐? 요 앞에 매물이 너무 많다. 그리고 횡보 기간도 좀 애매하다. 그래서 좀 저한테는 매매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요거는 상한가 갔을 때 이제 그 다음날 상따로 제가 잠깐 들어갔다 나왔지만은 매매 대상에는 안 맞다. 올릭스 조금 애매합니다. 나이백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지금 차트가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돼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패스하고, 뭐 KCS 보지 않은데 일단은 전고점 돌파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횡보 기간이 좀 아쉽고, 거래대금이 좀 약하고, 그리고 이제 양자음 이슈는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재탕이다. 그래서 제 기준에는 조금은 좀 아쉬운 종목, 요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제 종목들 리스트를 드린 것들은 제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인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 왜 좋은지 왜 별로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제가 이제 보는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맞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추세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효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보는 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주봉이거든요. 주봉. 주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일봉상으로 좀 보기가 애매하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잘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S24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이 오랜 횡보 기간을 한 방에 이제 들어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제 기준에는 좋은 종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꽤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 대상이 되는 거고, 대화제약도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을 그냥 이제 넘어가 버렸고 거래대금도 충분히 터져줬고, 나이백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딱 걸쳐져 있는데 위로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첫 번째 뭐였죠?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는지, 장대 양봉은 최소 20% 이상 나온 종목인지,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신고 거래량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그리고 조정 기간의 이후로 추가로 거래량이 나와줬는지 안 나와줬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재료가 있는 종목인지 없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횡보 기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추세가 이제 좋은데 5일선이 깨진 종목인지 안 깨진 종목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봉 차트까지 해서 제 관심 종목에는 여기에 이제 좀 최대한 부합이 되는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찾으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장이 더 그렇죠. 거래대금도 안 터지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이제 또 테마가 너무 짧게 움직이다 보니까
보니까 아마 개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매매하시기가 좀 만만치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그래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기준을 놓고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그 기준에 맞는 종목들은 언제나 늘 있습니다.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변동성은 크지만 사고팔고를 하는데, 이제 변동성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종목을 골랐다라고 하면은 이 분봉상에서 이 종목을 이제 다시 한번 뜯어보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뜯어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이제 3분봉인데 한 60분봉으로 이제 본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딱 보면 사실 일봉으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여기 분봉에다가 똑같이 적용을 하면요, 매수 타점이 다 보입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이제 대화제야 이제 분봉으로 60분봉으로 이제 해놓고 본 건데, 결국에는 이 일봉을 60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캔들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6개에서 7개 이제 캔들이 나오는 건데, 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좋아하는 패턴, 좋아하는 차트가 어떤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거래 대금이 터졌는지,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지, 자, 여기까지만 딱 봐도 이렇게만 이렇게 해볼게요.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 터지고 이 전고점이 여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니까 얘를 만약에 놓고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때 매매는 못할지언정 여기를 넘어갔을 때, 이때는 관심을 둘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전고점을 넘어갔다가 다시 빠진 거는 앞에 매물을 다 정리를 한 흔적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다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매매를 했던 게 최근에 이제 셀르메드라는 종목 또 매매를 했었는데요. 자, 요거는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 진입을 했던 거예요. 자, 이때는 사실 지지저항 보고 이제 매수매도 타점 찾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요 구간에는. 그죠? 요 구간에는 조금 좀 애매할 수도 있고 흔들기가 계속 심해가지고 이제 못 탔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전고점으로 잡아놓고 이제 앞에 그 조건들은 다 갖춰져 있잖아요. 이게 거래량도 터졌고 재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고점도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빠졌을 때 이때 다시 상한가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그 상따를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일봉으로 알려드린 그 기준을 그대로 분봉으로 적용을 하면요, 매수매도 타점이 거의 다 보입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아직 안 움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림당이다. 예림당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 여기를 넘어가고 있냐 못 넘어갔냐, 그 아까 셀루메드랑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이제 셀루메드가 차트를 보면은 딱 지금 요런 느낌이잖아요. 요런 느낌. 그죠? 근데 이때는 야, 여기 올라가겠어? 요런 느낌을, 요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때가 되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똑같이 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여기를 중요한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흐름이 왔을 때 과감하게 이제 상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따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매매를 했었던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제 진입을 했었냐면은 여기가 상한가 간 날이었어요. 보시면은 이날이 상한가 간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구간을 넘어가면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상따를 들어갔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흐름을 한 번 정도는 보여주더라. 왜? 어쨌든 요 구간을 만들어 줬는데 이제 그냥 끝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상한가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상한가까지 만들었는데 왜 이제 실패를 했냐면, 제 생각에는 조금 테마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닥 그렇게 이제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매매할 게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케이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나간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지금 검색식에 이제 나와 있는 종목들을 보고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미리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랩지모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 구간을 이렇게 이제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다 지금 빠졌잖아요. 저는 요거는 흐름상으로는 충분히 이제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 노란 박스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눌림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내일 5일선을 깨지는 정도의 이제 그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야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아 먹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자리에서도 이제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노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분봉상으로 지금 요 구간 다 넘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요럴 때는
결국에는 이걸 60분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한 10분봉 정도로 보고 저항 구간이 어딘가, 자 여기입니다. 여기 넘어가면은 그때 이제 따라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면은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이제 형성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빠지면은 여기를 이제 손절 구간 잡고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올릭스는 아마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라박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거고, 펨트론도 이제 비슷한 패턴인 거고요. 빅텐츠는 이제 거래 대금이 너무 약해서 이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못 들어가요. 제 기준에는 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거고, 바이오다인도 지금 그죠? 여기 넘어가면은 이렇게 선 그어놓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차트를 보실 때 일봉 따로, 주봉 따로, 분봉 따로 이렇게 따로 이제 보는 방법이 다 각자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차트 흐름이라는 게 일봉이나 주봉이나 분봉이나 이제 움직이는 어떤 흐름이나 패턴은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축소해 놓은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만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봉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은 분봉상으로 적용했을 때 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접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전고점 넘었는지, 자, 만약에 이거를 이제 분봉에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전고점을 넘었는지, 거래량이 이제 터졌는지, 장대 양봉이 나왔는지, 그리고 재료가 있는지, 횡보 기간이 있었는지, 추세가 깨지지 않았는지, 이 정도만 봐도 분봉상으로도 얼마든지 일봉처럼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차트 분석은 이게 다예요.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보조지표 잔뜩 깔아놓고 뭐 여기에 닿으면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되고, 뭐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보조지표는요, 이 캔들과 거래량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보조지표예요. 말 그대로 보조잖아요. 보조. 그냥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림자 같은 거라고요. 내가 본체인데 이 보조지표는 그냥 뒤에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캔들을 보는 게 맞습니까? 보조지표를 보는 게 맞습니까? 다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제가 보조지표 가지고 하나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조지표를 제가 뭐 좀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ML로프라는 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보조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ML로프라는 이 보조지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알고 사용하시냐 이거예요. 자, 이거의 본질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조금 쉽게 제가 이제 세팅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120선을 하고 여기에다가 3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ML로프가 120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3%, 아래 3%라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기를 20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차트가 이렇게 되죠. 그럼 뭐냐면 이 120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과 갭 차이가 20%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래로 20%가 차이가 나고. 자, 옛날에 저도 모를 때는 그랬어요. 자, 여기에 닿으면은 사시고요. 여기에 뚫으면은 파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일일선 기준으로 과대 낙폭된 거를 한눈에 알아보려고 셀로프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의미를 알고 쓰임새를 알았을 때 이게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지, 의미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에 닿으면은 사라고 하는데, 아, 이게 참 얘기하기는 참 그럴싸하다, 이렇게 들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르시는 초보분들은.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다 이 보조지표라는 게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늘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알려드린 내용들이 기본 차트만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유튜버들은 막 이런 것도 깔아놓고 저런 것도 깔아놓고 뭐 일목균형표도 깔아놓고 막 해서 막 멋있게 이렇게 알려주는데, 쟤는 맨날 캔들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솔직히 다른 거를 깔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안 봅니다, 보조지표를.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근본 거래대금, 이제 거래량, 이제 요거 보는 거고, 뭐 몇 개 해놓은 게 없어요. 캔들이 가장 중요하죠, 흐름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시면은 계속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본체는 캔들이에요. 캔들. 아시겠죠? 캔들 이평선 거래량. 이 세 개만 보셔도 된다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뭐 보조지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지만, 보조지표나 검색식 이런 거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사용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집중을 하셔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좀
좀 쓸데없는 좀 오지랖을 부렸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봉상의 흐름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먼저 판단을 해서 분류를 하고 그 안에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데, 일봉으로 잡기 힘드니까 이제 분봉으로, 3분봉으로 보시든 뭐 10분봉으로 보시든 60분봉으로 보시든 120분봉으로 보시든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걸로 세팅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모양을 보시면 얼마든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종목이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봤고, 이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종목 잘 찾으셔서 좀 힘든 장이지만 좀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